2025년 1월 19일 일요일 아침 새벽 4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나가지고 2시 반쯤 일어났는가 모르겠네요.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구속이냐 또는 이제 불구속이냐 이제 이걸 좀 알아보려고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이제 잠이 들었다가 3시 한 50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전에 3시 50분에 이제 중앙일보하고 다음을 확인해 보니까 2시 50분에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이죠. 2시 50분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는 며칠 날 됐노? 1월 15일 날 체포가 돼가지고 오늘 1월 19일 날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1월 18일 날 토요일 날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검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오후 막 크게 봐서 이제 2시쯤 참석을 해가지고 오후 어제 저녁 7시에 끝났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영장실질 심사에서 뭐 공수처 측에서는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돼야 된다.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김몽일이하고 윤곽근이 뭐 송혜은인가 이런 변호사 측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이제 윤석열 당사자는 한 40분 정도 자기가 계엄의 이제 필요성을 뭐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을 결정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 2월 한 3일까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아마 기소가 되겠죠. 기소가 되면은 한 6개월간 1심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되는 순간에 윤석열은 끝났고 이미 끝난 거는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작년부터. 작년 말고 재작년 2023년 12월 달부터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것을 다 이렇게 여러 그 정보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상을 또 잘 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관상을 또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그분 막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의 이제 그 관상 중에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그것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입술 바로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나눠버려요. 나눠가지고
뭐 인당에도 보고 인중도 보고 뭐 이마도 보고 뭐 턱도 보고 뭐 귀 밑에도 보고 뭐 여러 개를 봐요. 보는데 입술 바로 밑에 있는 점을 봅니다. 그 보면은 윤석열이가 부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상이다. 그러면서 자기 운이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배신을 때린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겠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운때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그때 2023년도에 내가 확 또 들었고 그 이전에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역술인들 그리고 신점을 잘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 견해를 쭉 다 들어보거든요. 다 들어보면은 윤석열 운이 끝났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수십 명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작년에 2024년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오토바이 비유도 많이 들었거든요. 오토바이를 쭉 타고 가다가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앵꼬라 그러거든요. 앵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앵꼬라 그래요. 앵꼬. 나도 오토바이를 뭐 숱하게 탔잖아요. 한 10년간 오토바이를 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를 느껴요. 왜냐하면 한참 바쁘게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기름이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요. 달리다 보면은 기름이 앵꼬가 나면 오토바이가 중간에 서버린다고. 그렇듯이 윤석열이 운이 가다가 딱 중간에 서는 운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에 새가 창공을 나르다가 밑에 총 가진 사람이 말이지 새 잡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옆총으로 새를 딱 총으로 새를 쏘아버리면은 총알이 새 몸에 박혀버리면은 쭉 하늘을 나르다가 툭 떨어지잖아. 그런 운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오토바이가 쭉 가다가 탁 스톱되는 운이고, 새가 하늘을 나르다가 툭 떨어지는 운이고, 바위 낭떠러진 바위 큰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위에서 그냥 푹 떨어지는 운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런 사람들 견해도 무시 못한다고. 무속이 아니고 그냥 법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 관상을 보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람의 윤석열의 사주를 보시는 분, 뭐 그런 사람 견해도 내가 들어보거든. 들어보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윤석열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 그러면은 그 윤석열이가 결혼한 대상자가 누구냐고. 자기 부인이 김건희잖아. 김건희 원래 이름이 김명신이고. 그러면은 김명신이가 1972년에 태어나가지고 82, 92, 2002, 2012, 2022, 2022년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가 약 한 5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 50년간의 김명신이가 이제 살아온 그 내역이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를 뭐 대충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뭐 조작된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 어제 아래 숙명여대에서 석사 받은 거 이거 문제가 있다, 표절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곧 이제 석사가 이제 학위가 취소가 될 운명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사 학위가 이제 거기 취소가 돼 버리면은 자동으로 국민대에서 받은 그 박사 학위도 취소가 돼 버린다고. 그러면 학위가 둥둥 떨어지죠. 그 석사, 박사 이거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뭐냐니까 이제 김명신이, 김건희도 시인을 했지만은 조작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작하고 뭐 날조하고 표창장 받은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 이력서 낸 거 쓸 필요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돈을 부정하게 벌었다는 거. 그런 것은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검사들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또 돈도 안 돌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검사가 그 양재택 검사잖아. 양재택 검사하고 이제 이렇게 참 이 말 하기도 좀 그렇네. 그 르네상스 호텔, 그게 르네상스 호텔 밑에 그 지하 그 볼케이노 그 저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그게 활동을 했잖아. 하면서 양재택 검사하고의 그 부적절한 관계, 그런 거는 다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 그러다가 이제 양재택 검사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백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를 하다고. 교체를 해가지고 한 그 당사자가 윤석열이잖아.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뭐 그래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만나는 것은 유유상종이거든. 서로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또 윤석열이는 자기가 출세 가도를 달릴 때마다 우사람을 치고 올라온 거야. 그 2012년에 그 검찰총장, 그 사람 이름 뭐고? 그 사람을 한테 대들었단 말이야. 대들고 나중에는 이제 또 자천돼 가지고 한동안 떠돌이 생활 하다가 그 조국을 또 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쳤잖아. 치고 또 그 후에 또 추미애를 치고, 나중에는 뭐 자꾸 대들면서, 우사람한테 대들면서 자기가 커 나왔는데, 그거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봐서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늘 있잖아, 하늘. 그리고 하늘은 또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잖아. 하늘을 때려치니까 그게 되나? 그게 벌을 받게끔 돼 있다고 지금 원리가. 그리고 김건희가 살아온 내역도 언젠가는 천망해 소위 부르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했거든.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당장 그 벌은 받지 않지만은,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엉성하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하도 세밀하게 촘촘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갈, 하늘의 법망을 벗어나갈 자는 없단 말이야.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게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운때가 고공을 하다가 툭 떨어지는 운이라고. 그래서 이 떨어지는 운인데 어떻게 떨어질까? 이거는 내가 참 궁금하게 생각했다고. 어떻게 떨어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지금 자기가 현직 대통령이 떨어지는데 그걸 강제로 이제 할 수는 없잖아. 일반 사람이 대통령실이지, 용산의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운이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작년 2024년 12월 3일 날, 이제 12월 4일이지. 12월 4일 아침 새벽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이거 밤 사이에 말이지. 나는 그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반에는 내가 자고 있었거든. 자고 있어서 몰랐어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나니까 보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더라고. 이게 뭐냐 하니까 계엄을 내려가지고 말이지,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그것이
뭐 한 2시간 만에 이제 실패로 끝나가지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나 그것을 내란 수괴 혐의로 이제 대통령 탄핵에 들어간 거라고. 뭐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래요. 나 그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비상계엄을 실시하기로 생각한 것은 1년이 넘었어. 2023년부터 한 거라. 2023년부터 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날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 총선 결과가 이제 여당 참패로 끝나고, 야당이 192석, 여당이 102석이니까, 108석, 국민의힘에서 108석이고, 야권에서 192석이니까 압도적인 차로 국회는 야당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되는 일이 없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느라고 이제 뭐 골프 치면서 뭐 여러 사람을 뭐 거기에 해당되는 뭐 특전사령관 곽종건이도 부르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이도 부르고, 정보사령관 문상호도 부르고, 뭐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또 이제 이렇게 하고 골프도 치면서 내 한 일이라고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내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 하고, 자꾸 이제 북한에다가 찝쩍거린 거야. 전쟁을 좀 일어나라.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꾸 유도를 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인기도 북한 평양 상공에 띄워보내고, 거기에 삐라를 뿌리고, 그렇지만은 김정은이가 그 꼬임에 안 넘어갔지. 안 넘어갔다고. 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이제 이렇게 미끼를 물어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를 치기를 유도를 했지만은, 그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그것을 아마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정보를 좀 받아가지고 절대 거기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거기에 대응을 하지 말라는 그런 정보를 받았겠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뭐 손바닥처럼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결국 가서는 이재명 씨가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밤에 이제 자기도 유튜브를 하니까 실시간 방송을 내려가지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로 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그 방송을 들은 시민들도 국회에 몰렸고, 요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가 봐. 국민들의 그 힘이, 당이 국민의 당 말고 말이야. 일반 국민들의 힘이 그냥 워낙 막강해가지고, 쿠데타를,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라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다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은 노태악이 우리나라 서열 예우로 받는 서열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4위가 헌법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 6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서열 6위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남태령 수방사 벙커 그런 데 데려가가지고 그냥 야구방망이로 이제 두드리 패면서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시행을 해서 22대 국회의원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가짜로 이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이 선거가 무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국회의원들 전부 다 옷 뺏겨버리고, 다시 이제 재선거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강제로 이제 의원수를 늘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는가? 그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이미 탄핵이 됐을 때 자기 운명은 끝난 거라고. 그 전에도 끝났고, 그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윤석열이 그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대통령 취임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한 거라고. 취임하지 말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유튜브 보면 남아 있어요. 취임하지 말고 나라를 이끌어 가봐야 그 파렴치범이거든. 윤석열은 파렴치범이단 말이야. 이것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단디 들으세요. 그 사람이 배우는 것만큼,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 변희재 씨의 견해를 그냥 그 선입관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변희재님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변희재 씨가 이제 입장에서 또 볼 때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놈은 말이지, 완전히 이거는 파렴치 범이야. 이거는 생사람을 때려잡아 버렸으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두드리 잡아가지고 그냥 구속시켜 버려가지고, 그 태블릿을 조작을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이제 구속시킨 그런 사람이잖아. 이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도 이제 구속시키려고 구속시켰고, 이러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다가는 대한민국이 작살난단 말이야. 이게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줄기차게 대통령에 취임할 때부터 반대를 한 거라고. 빨리 윤석열을 끄집어 내려야 된다. 끄집어 안 내리면은 대한민국이 절단난다고. 그렇게 계속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을 계속 했다고. 끊임없이 했다고. 변희재 씨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이런 잡범, 아주 그 파렴치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 말이지. 그런 것을 그 나이 든 사람은 잘 몰라요.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참말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더 지혜스러워져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더 지혜스러워야 되거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견해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로 엮고 말이지, 태블릿을 조작을 하고, 그리고 그 정인으로 내세운 장시호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것을 거짓말 하게끔 또 한동훈이가 옆에서 그또 조작을 시켰고, 이런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사람이 가짜뉴스하고 진짜 뉴스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그래 할 때부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윤석열, 니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은 2022년 3구 대선 때 당선됐지만은 대통령에 취임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남의 눈에 눈물 내게 한 그런 돈이란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무슨 잡다스럽게 벌은 그런 그 부정한 돈 같은 거는 전부 다 특검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대통령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겼잖아. 그때 이태리 할 때에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 하여튼 간에 부정하게 번 돈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혜룡 경정이 마약
그 조사를 했잖아. 했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 막아버리느냐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경악을 할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그 마약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거단 말이야, 여기. 그렇잖아요. 마약을 밀매 팔아가지고 그게 남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이라고. 그러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깨끗하고 정당하게 벌은 돈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범법자고 범죄꾼 아니냐고. 그런데 마약을 그냥 몸에 숨기고 들어온 것이 김포공항이나 지금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다 막았거든. 대통령실에서 실권자가 누구냐고. 김건희 아니냐고. 옛날 이름은 김명신이 아니냐고.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돼. 그래 해가지고 그 돈이 정말로 그 들어갔다는 것이 판정이 되면은 사람을 국민들이 경악할 거예요. 그걸 과거에 또 그런 환경 위조 그 전에 그 정대택시 문제라든지 노덕봉 교감 선생님 문제라든지 그거 보면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여튼 자기 부인이 그런 돈으로 벌은 돈이잖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내가지고 재산을 형성을 했으면은 그 돈을 내가 돌려주라 그랬거든. 응? 돌려주라고. N분지일로 해가지고 싹 다 돌려줘야 돼. 그 죽은 사람 같으면은 그 억울하게 노덕봉 씨가 그 한테 관련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있잖아. 유가족들한테도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싹 다 돌려주라고 했거든, 내가. 싹 다 돌려주고, 그리고 돌려주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피눈물을 흘리라고. 꿇어앉아 빌면서 진짜 잘못됐습니다. 내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N분지 1로 이렇게 나눠다 보니까 돌려주면서 그래라 그랬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사람이 살면서도 이를 좀 허름한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직업은 아주 3D 업종을 찾아서 해라 그랬거든. 그래가면서 먹는 것도 컵라면이라 이런 거 김밥 먹어가면서 노가다나 이런 걸 해가지고 벌은 돈을 가지고 생계를 하면서 남아있는 돈은 또 좋은 일을 쓰라 그랬다고.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자기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 주가 조작해서 번 돈 이런 것도 다 돌려줘야 되잖아, 그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양심이 맑아진다고. 맑아지다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축복받고 명패가지고 죽고 나면 백군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양심이 새까맣는데 그게 대단하기. 진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하겠느냐고. 안 되는 것 줄 알면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다 말이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들을 수가 있나? 내 말을 내 유튜브 볼 수도 없고. 내 유튜브 하는 것은 채봐야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보는데 안 되는 거라고. 자기 운명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기소되는 것은 그건 확실하고, 기소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라고.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모르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줄지는 허경영 신인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사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신인님께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된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대자 대비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히틀러보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수천 억만 배 무서운 분이라고. 무시무시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내로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신인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이제 구속되었으면은 이제 대수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수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말고 모레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 날 새벽 2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뭐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겠죠. 열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정말 과연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레이건이고 41대 레이건은 죽었고 41대 아버지 부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42대 대통령 클린턴 자기 부인 그 힐러리 여사는 살아있거든. 그리고 43대 아들 부시도 살아있고 44대 오바마하고 오바마 부인 뭐 남자라고 하는데 미셸 오바마도 살아있는데 42대, 43대, 44대 미국 전직 대통령 세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속소감될 수도 있어요. 앱스타인 섭외 구속이 안 당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창피를 당할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앱스타인에 대한 그런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면은 그 완전히 그 힐러리하고 저 클린턴은 개망신을 당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미국 전직 대통령이 이때까지 구속 수감된 일은 없는데 아마 그 세 사람 동시에 바이든도 모르지. 바이든도 그 아들 헌터 바이든 이거 뭐 완전히 헌터 바이든 집이 이번에 LA에서 불타버렸는데 뭐 전세로 있었다 그러지만은 근데 헌터 바이든도 구속될 확률이 크고 말이지. 뭐 대통령 아들 그거는 좀 별 문제고. 그러니까 41대, 42대, 43대, 44대, 45대 바이든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미국 전직 대통령 네 사람 동시에 다 엄청난 개망신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사람 다 구속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알 수가 없다고. 이거는 뭐 내 생각이지만은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뉴스라고 빅뉴스인데 거기에 대한 뭐 증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뭐 썩은 대법관들 그리고 검사들 뭐 이건 뭐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완전히 무슨 완전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이 안 되니까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하니까 그 딥스테이트하고 다 연관되어 있잖아. 그 네오콘 세력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놈들이 그게 43대 아들 부시고 그렇고 아들 부시 그러고 연관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존 로버트 뭐야? 하여튼 저 트럼프 대통령 그저 일기 때 그때도 백악관의 그 네오콘 세력들이 그 존 볼튼 안보 보좌관 하는 사람들 다 그 네오콘 세력들이거든. 그래서 네오콘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일기 때는 힘을 못 썼다고. 근데 지금은 틀리지. 지금은 밑에 있는 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그 정보장관 털시 가바드 DNI인가 그 털시 가바드 뿐만 아니라 뭐 정보 효율이라 장관의 언론 버스크를 시켰지. 그리고 보사부 장관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시켜놨지. 완전히 자기 신복들을 다 100% 대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세력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그래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와 같은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좀 어느 정도 정화가 될 거고 그리고 언론이 정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언론도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불로유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중에 어제도 말했지만 구름에 가려 있는데 구름에 쌓인 달을 이때 달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이 있잖아. 허경영 신인님께서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기꾼 같기도 하고 뭐 아주 뭐 성추행범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진짜 사이비 교주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는 이제 불로유가 증거를 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작년에 갑진년에 이제 불로수가 나왔고, 이런 것은 전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항상 나는 기성전 결혼 항상 허경영이라고. 그리고 내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말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내가 나이 물론 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쭉 과거를 이렇게 해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도 여기 대신동에서 누워서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아까 조금 전에 그 김건희 여사가 살아온 그 내역을 내가 대충 이야기했는데 뭐 조작하고 조남욱이라고 있어. 조남욱이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주인이단 말이야. 그 조남욱이가 그게 또 그 국회의원 한번 했다고. 조남욱이가 그게 하면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그 안에 이제 뭐 밀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검찰총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접대를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목숨 걸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은 남자 같으면 여자를 따라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술 처마시고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인생의 무슨 목표라기도 할까, 뭐, 행복, 출세에 이제, 종착역이라 할까, 그렇다고. 그런 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외에,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뭐, 섹스를 하게 하고 말이지. 성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접대를 받고, 뭐 하는 그거라고, 조남욱이. 그때 간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중에서 검사급들이 거기 많이 갔다고. 거기에서 이제, 원래 김명신이가 원래 의사하고 결혼했잖아.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결혼식은 했지만은 혼인신고는 안 했다 그러지 아마. 그래서 뭐, 이혼할 것도 없잖아.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혼녀 아닌 이혼녀로서 이제 뭐, 그런데 라마다 르네상스를 출입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모텔 사업을 했잖아. 호텔이라 그러는데, 호텔이나 모텔이나 모텔이란 말을 좀 이렇게 적당하게 누구 말 때 돋보이기 위해서 호텔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법망에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최은순이, 자기 어머니지. 김명신이의 어머니가 최은순 여사가 자기 남편이 죽고, 김건희의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내연의 남자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지냈잖아. 지냈는데 그 내연의 남자가 김충식인가 그래. 김충식이 내연의 남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인가 그래. 김충식이가 두 번째고 첫 번째 내연의 남자가 있다고. 그 내연의 남자가, 소개해준 사람이, 홍만표 검사의 장인어른하고 서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놔가지고 홍만표 검사가 이제 이렇게 좀 딴 사람들을 보다 좀 아주 벌금형을 좀 적게 받게 해가지고 벌금형으로서 이제 그 모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에 걸린 것을 좀 벗어나게 해줬다고. 그때 검사들의 파워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 한 거라고. 그렇게 쑥 자랐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뭐 정대택 씨한테 정말로 좀 멀쩡한 사람을 말이지 구속 수감 시켜버리고
형을 받게 만들고 일반 사람 같아서는 분해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멘탈이 강하니까 살아남았지. 남아가지고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하고 있을 당시에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오매불망 윤석열이 이 인간이 저질 인간이고 말이지. 아주 그 파렴치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왔다고. 서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조작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하는 그런 김건희나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직이나 많나? 대한민국만 해도 5,200만 명. 그 속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지. 뭐 그 사람들의 온갖 무슨 좋은 일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진짜 뭐 말 못하게 나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부지기수인데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단 말이야. 그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다 이해를 하지. 왜냐? 내가 다 체험한 거니까. 체험 안 한 게 없다고. 그게 체험이 짧았을 따름이고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고 그것이 뭐 아주 짧은 순간이단 말이야. 그게 그 1초가 됐든지 2초가 됐든지 몇 초가 됐든지 그런데 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좀 마음을 계속 잘못 쓰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짧았고 뭐 그것을 길지 않게 했을 따름이라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뭐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 뭐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해를 다 하지.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의 결론이란 말이야. 인연속이란 말이야. 인연속이. 인과 그런 것을 맺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저질 인간으로 되어버리고 또 마음을 좋게 쓰면은 대성인이 된다고. 어제 내가 그 아미타불의 48원을 내가 내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그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다 성불시키겠다고 하는 거. 48원도 길다. 뭐 어떻게 뭐 긴데 뭐 하나로 줄여버리면은 일체 중생을 다 성불을 사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성불을 시키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진 그런 대성인이지. 아미타불은. 그런 사람도 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래 된단 말이야.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야. 마음을. 마음을 나쁘게 쓰다 보면 그런 인간들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또 다 나와 한 몸이고. 나는 나와 남을 분리를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하지. 이 세상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씨앗에서 보면은 다 하나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지금 알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우주의 비밀 중에 비밀. 그것은 뭐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어떻게 해서 창조주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나왔는가. 요것을 내가 알고 싶지. 그것을 진짜 백분 가서라도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왜 이게 창조주와 피조주가 원인적으로 그렇게 생겼는가. 이게 굉장히 알고 싶어요. 그거는 뭐 쉽게 알 수가 있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쓰다 보면은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언론이 이제 바로 서게 되고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21대 대통령은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에 중국은 4분 오열되고 일본은 깔아앉게 된단 말이야. 단어 스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의 대지진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안타깝습니다. 일단 막 그렇게 되기를 된다 그러면은
안타깝죠. 일본이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아이고 끔찍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은 깔아앉게 되고 중국은 사분오열되고 이제 세계를 한국에서 제패를 하게 됐잖아. 그 중심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뭐 다 피부로 지금 완전히 느끼고 있잖아. 봐가지고 내가 부산의 대동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대동중학교에 그 야구부가 있다고. 야구부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야구부가 또 해체가 돼야 된다 그러네. 예. 야구부가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애 애를 놓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뭐 심각하다고. 그리고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은 네 집 다섯 집 가운데 한 집이 빈집이니까 그 상가가 폐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금 이제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지경이 됐잖아. 지금 됐을 때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첩보구금되고 구속이 됐지. 오늘 조금 전에 구속되고 또 이제 탄핵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의 이제 그런 재상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은, 마약 이 사건에 대해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경악을 하잖아. 그런 것이 다 이제 선거판에 다 드러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김건희를 벼르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수두룩빽빽하다고 그냥.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제 다 드러내고 이래 되면은 물밀듯이 이제 뭐야 저수지 터져버리면은 그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야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때까지는 윤석열이가 후대가 멀쩡하잖아. 뭐 겉으로 보면은 뭐 체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 서울대 법대다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야 믿어보자라고 찍었지만은 사실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자식 이거 아주 뭐 파렴치범이거든. 그리고 나라를 절단을 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뭐 하고 말이지 대통령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불로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써 지금 이때까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었잖아. 이몽룡이를 만나기 전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제 그때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 지금 현재 허경영 신인께서 또다시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대통령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런데 거기시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유가 뭐냐 하니까 그게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비밀 보좌관이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거다 이거거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이 다 만났잖아. 만났는데 그 사진을 보여줘도 사진이 가짜다 그렇게 하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반드시 트럼프는 허경영 신인님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싹 보여줘야 돼. 그런 것이 진짜 조만간에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빨리 일어나게 되고, 세계는 이제 급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과 트럼프는 반드시 중국을 분할시켜야 되니까 땅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드시 하게끔 된다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굉장히 원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러시아로 뻗어나가야 되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로 해가지고 그 연해주로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러시아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그런 입장이라고. 그리고 남북이 120년 전에 데프트 가치라 조약으로 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가져가도록 용인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는데 일본은 못 본 채 하고, 또 일본은 조선을 가져가는데 미국이 못 본 채 하고, 이래 돼가지고 국제적인 정치 역학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잡아먹힌 거 아니에요. 을사 늑약도 그렇게 체결이 되고 한일 합방도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강대국, 그 당시로 봐서는 뭐 일본과 일본이 러시아를 전쟁에서 러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의 힘에 의해서 정치 역학에 의해 가지고 국제 정치 역학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얄타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두동분이 났단 말이야. 나게 되고 또 이제 신탁 통치가 되고 이어서 6.25 전쟁까지 이어지고, 뭐 지금 이때까지 분단 국가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왜냐하니까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고 중국을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국군이 왕성할 수밖에 없다고. 세계 제1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올래라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볼 때는 허경영이잖아.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틀림없잖아. 양아들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정인이 오죽이나 맞느냐고. 그것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재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면 복권을 하든지.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께서 사면 복권을 받든지 무죄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대통령 출마할 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다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갑자기 툭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제 구속됐잖아. 구속이 확정이 됐지. 1시간 전에 2시 50분에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시간, 지금 5시네. 한 2시간 전에 확정이 됐잖아. 차은경 부장판사가 확정시켰는데, 그렇듯이 윤석열은 이제는 끝이 났잖아. 끝이 나고,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고. 그게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은, 참 진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깜빵에 있으면 거기 천국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쁘다고.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알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은 갇혀 있으면은 분통이 터져서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깝깝해서 그냥 사람이 목을 쪼아버리면 막 숨을 제대로 못 쉬면 깝깝해가지고 미치버리잖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그게. 예수를 잘 믿다거나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나 하늘나라거든. 감옥이나 어디 가는 말이야.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주 예수를 모시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지만은 그와 같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 가나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지옥이지. 그럼 뭐냐고.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것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피선거권을 회복되는 거,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안티들이 지금 허경영 신인님을 안티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몇십 명 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한때는 참 열심히 참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꽃다발 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가. 내 이야기 또 하지만 15, 16, 17살 때, 15살 때, 내가 14살 때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났어. 이야기를 기회 못이 바뀌도록 이야기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습관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14살까지는 내가 뭐 크고 작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내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하면서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민병태라고 독거노인 TV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제 그 살아오면서 그 여자 관계가 여러 수천 명이야. 그것을 자기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진실된 면이 좋아서 내가 한번,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민병태 아니라 민병태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그렇게 뭐 여자 관계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 되지. 다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고 뭐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그 본바탕은 선하단 말이야. 이게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내가 안철수를 좀 싫어하는데 싫어한다기보다도 좀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저게 이재명이를 보고 윤석열이처럼 똑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2월 15일까지 뭐 재판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날리려고 하거든, 안철수는. 그 심보가 아주 나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정가사범이 된 것도 전부 다 남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나? 모르면은 대가리 한번 쳐박아 버리라고. 이재명에 대해서, 나는 뭐, 이재명이를 좋게도 안 보고 나쁘게도 안 보고 있는 그대로를 봐요. 보는데 이분이 딴 사람들에 비해서 공익 추구형이단 말이야. 사욕 추구형이 아니에요.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부정한 돈은 단 1전도 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이를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진짜 먼지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을 확대를 하고 억지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또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막 기소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기소해가지고 말이지. 이재명을 반강제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고. 자업자득이잖아. 자기가 구속되고 체포되고 지금 이래 돼. 체포되고 구속되고 지금 이래 있잖아. 자기 그 부인도 그래 되고 말이지. 사람이 그렇게 자작자수가 그거란 말이야. 왜 이재명이를 그렇게, 이재명이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말이지. 응? 내가 엄청 억울한 일이라고. 기소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기소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안철수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나쁜 놈아. 내가. 안철수가 좀 부산 사람이지만은, 이 자식이 그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이면 임마, 자기가 그 이재명이가 그렇게 기소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기소했다. 이런 윤석열이를 비판해야지. 왜 임마 네가 임마 이재명이 죽고 나면 네가 임마 그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임마, 나쁜 놈아. 내가 안철수 욕을 해서 좀 죄송한데, 이 자식이 이거 말이지 정신 상태가 좀 결로 먹었다고. 같이 임마 그 대통령이 되려면 정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면 말이지 타인의 장점을 봐야 된단 말이야. 치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이라고. 딴 사람의 나쁜 점은 아예 봐서는 안 돼 임마. 공정하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람의 장점만 이야기하라고. 허영영 신인이 임마 강의도 안 듣나,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임마. 어떻게 임마 기소가 된 것도 기소될 것도 기소가 돼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기소를 한 거잖아. 허영영 신인처럼 말이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번 보라고. 미국 전직 대통령 42대, 43대, 44대, 44대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자고. 그게 한번 지켜보자고. 44대, 45대까지. 42대, 43대, 44대, 45대, 바이든 아들, 44대 오바마, 43대 아들 부시, 42대 클린턴, 자기 부인 힐러리, 네 명의 그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톱 뉴스들이 나오리라 보는데. 아이고, 안철수 내 그 말 듣고 진짜 볼테기를 한대 씨를 버리려다가 내가 말을 버렸는데, 이 자식이 나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소에 나와가지고 그 말 하더라고. 안철수의
자,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14살 이전에 내 과거를 회상을 해보면은 차마 뭐 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야. 차마 못해. 못할 많이 있다고. 그런데 한 가지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온갖 범죄꾼들 많이 있잖아. 진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를 한단 말이야.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부처님이야. 그래서 윤석열이도 부처님이야. 김건희도 부처님이고. 자,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독서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금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된다고. 연락 안 한 지가 한 25년 정도 지났다고. 캐나다에서 산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알고 또 독서하는 법, 독서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다 읽었단 말이야.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김명수 교수님을 알고 김명수 교수님을 알므로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김명수 교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학책은 뭐 그분은 다 읽었다고 보면 돼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원래 지금 살아 계시잖아. 그래서 그분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그런 책은 거의 다 읽었다고 봐야 돼. 그분의 엑기스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가 진정 잘 되려고 하면은 진정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걸 그분을 통해서 느꼈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의 화신 고행범 목사님을 내가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사람이 사후에 지옥 아니면 천당 그 두 군데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굳은 결심 아니라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 이 지금 현재 80억 인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5,200만 명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해가지고 5,200만 명 가운데에 석가나 예수와 같은 뭐 그런 성자급들 최수훈 대신사나 김일부 대성사, 강정상 같은 그런 대성인들이 과연 지금 이 시각에 몇 명이 있겠느냐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5,200만 명뿐만 아니라 80억 인구 전체를 똑같이 그렇게 석가모니 이상의 이제 성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게 아미타불의 원이나 같단 말이야.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지.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한 거니까. 그게 불가능이지. 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80억 인구 전체를 다 예수와 똑같은 그런 성자로 만들 수가 있는가, 이게. 불가능이지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로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이 되나?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 불교가 뭔지 하늘에서 알게 해준단 말이야. 이것이 자기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그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자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어찌 보면 다 성자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란 말이야. 말하기 좀 복잡하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화신 이기영 박사님, 원효 스님의 화신 이기영 박사님을 알고 그분 밑에서
불교가 뭔지도 대충 알았잖아.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니까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종교가 통일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초종교 운동이 일어날 때라고, 초종교가 발생할 때라고. 그때는 기독교를 가지고도 세계 종교가 통일이 안 되고, 불교를 가지고도 세계 종교 통일이 안 되고, 나는 그것이 강정산을 통해서 세계 종교가 통일될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사람이 강정산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정산 상제님을 열심히 신앙을 했지. 그걸 보고. 그래서 내가 강정산을 믿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기독교에 내처럼 이렇게 뿌리를 뽑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뭐,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강정산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주문도 많이 외우고 신고문도 외우고 그랬지. 하늘보좌에서 인간을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내려주신 계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정불이시며 삼계 대권을 주자옵신 정산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성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고 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주옵시고 저희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설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회원시대가 끝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같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반문하여 군사부 일치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승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성을 널리 건져 후천 5만년 성경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뭐 그런 것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것은 한 20년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그 교주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 왜냐니까 그 교주가 이 어통을 집행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계절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에 어통을 집행을 하고, 어통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인을 준단 말이야. 나를 강전선을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준다 해가지고 해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인을 만들어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도통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 도통이라는 말을 싫어하지만은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2012년에 죽었어요. 2012년에 경인 심요 임진년에 죽었다고. 사람이 죽고 나니까 뭐냐고. 그럼 더 이상 뭐 기댈 데가 없잖아. 그 사람 아들이 또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일을 또 한다 그러는데, 계백을 집행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참 진짜 이때까지 내가 한 15세부터 그 당시는 한 56세 될 때까지 참 한평생 기독교, 불교, 강정산을 했는데, 어디고 마음을 붙일 데는 없단 말이야. 먼 하늘만 바라보는 거지. 어디 망칠 것 없어 먼 하늘만 바라본다네. 꽃 피는 봄 사월 돌아오면 내 마음은 푸른 산 저 넘어 건너산 모든 길에 어여쁜 날 기다리는 듯 절 따라 빈진 달래 산을 걷고, 뭐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먼 하늘만 바라본다네. 이 기질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디고 마음은 붙일 데가 없고 먼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성자도 내 마음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평생 이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래된 경전, 그 하이데카라고, 하이데카가 서울대 교수를, 철학 교수를 불러가지고, 당신 나라에 천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나라에서 천부경이 있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느냐고, 그렇게 뭐 했다 그러는데, 뭐 사실상 천부경의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난해하잖아. 난해한데, 이것이나 뭐 연구를 하자 하고, 주역이나 정력이나, 뭐 기독교 불교 이거는 뭐 더 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마음을 닦는 거고, 그냥 뭐 언제까지 내가 뭐 이 세상에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모든 것은 알 수는 없고, 그냥 조용하게 막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뭐 이렇게 살자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때 내 정년퇴직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일시무실이고 석상금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일주식금 부의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만왕활래 용금 부동본 본신본 대왕명인용 천질 일종부정일이다. 이제 근데 그것을 이제 녹도문으로 됐다고 하니까 녹도문을 또 알고 싶고, 과연 그 의미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한 단체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정사를 믿는 단체에서도 천부경을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여러 이제 뭐 주역의 대가들이 천부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연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살자고 생각을 했는데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거지. 그때가 2014년 15년이라고. 마침 2014년 15년 때 유튜브가 활성화됐던 시절이라고. 그래 되다 보니까 뭐 허경영 신인께서 내가 이제 재림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한평생을 뭐냐 모든 뭐 목숨을 시절이 막 바쳐가지고 기독교의 화신, 불교의 화신 이런 대석선님 밑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 아니냐고. 그리고 내 목숨을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말이야. 내 뭐 다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내 뜻이잖아.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사람으로서 허경영 강의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이제 뭔가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강의를 싹 다 들었지.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니까. 그런데 어디부터 내가 이 사람 말에 이제 이 사람에 해서 미안하지만은 허경영의 이제 말에 이제 이끌려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진실된 이야기야. 고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고. 그리고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진주 지수 성산 마을에서 머슴 생활 할 때 똥을 먹었다 그러거든. 자기가 눈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든. 나는 똥을 먹은 적은 없지만은 내가 만약에 똥을 먹었다는 사실이 있다면은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똥을 먹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있잖아. 우리도 이해를 알지. 내가 이제 허경영 신인하고 나이가 7살 차이니까, 만 6살 차이고, 1949년 음력으로 하면은 7살 차이고, 양력으로 하면은 6년 차이라고. 그러면은 6년 차이면은 그 흐름이 좀 어느 정도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허경영 그 당시에는 학생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따뜻한 난로 옆에 있다 보면은 옷에서 이가 뚝뚝뚝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신문지를 칭칭칭 감고 있었고 말이지. 신문지를 감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애들한테 들켜가지고 창피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 그리고 명량용 수술
가가지고 간호사들이 볼 때 그 신문지를 옷에다가 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문지 그 인쇄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새까만 토인처럼 아프리카 토인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수술할 때 그 걸레로 이렇게 뭐야 그 닦아냈다 그랬잖아. 그게 아주 그 실감 있게 들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바로 이 집이지 이 집에 있을 때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이를 많이 잡았다고. 이가 그 옷에도 입었지만은 머리에도 이가 있거든. 머리카락에도 이가 많았다고. 머리에 카락에 있는 이는 이가 새까맸다고. 새까맣고 내복을 이렇게 안에 보면 이가 엄청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가 그 알이 뭐니까 쇠가리라 그래. 쇠가리. 예. 쇠가리를 손톱으로 툭툭 잡으면은 툭툭툭툭 막 터지고 그랬다고. 그게 어떨 때는 이빨로 막 씻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 이 집에서 있으니까 이 잡았다는 것이 요즘 이제 애들은 이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6년 차이니까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잖아.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쌀밥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쌀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쌀밥 구경을 하고 저 손님들이 멀리서 이제 손님들이 한번 오면은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그 쌀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손님들이 밥을 다 안 먹고 조금 남겨놓으면 그것을 먹고 그랬다고. 그때 쌀밥 구경을 했지. 쌀밥을 그 노상 어릴 때는 보리밥하고 그 밀가루 해가지고 수제비를 많이 먹었다고. 칼국수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다수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가 연관이 되지. 그리고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잖아. 그러면 우리도 다 듣고 들었을 때거든. 이미자 노래도 많이 듣고 그 사람 이름이 뭐고 항구의 사람 불러 윤일로 노래도 많이 듣고 그랬다고. 윤일로가 그때 그 월남에 가가지고 공연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둘이서 걸어가던 남포동의 밤거리 이제는 떠나야 하는 슬픔의 한밤 울어봐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살지 못할 항구의 사랑 영이야 잘 이끌어 영이야 잘 이끌어. 허경영 시인님께서도 이 노래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은 나도 이 기억이 어렴풋하게는 나요. 그리고 짝사랑은 고복수의 짝사랑도 있지만은 손인호의 짝사랑도 있거든.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우리도 같은 것도 많이 들었단 말이야. 잡는 손을 뿌리치며 돌아서는 그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한평생 내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기독교를 한 사람이잖아. 그러는데 허경영 이제 우리 그 당시는 내가 신님이로 안 불렀고 총재님도 안 했지. 내가 처음 강의를 들었더니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처음 딱 들어보니까 그 고생한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서 꼭 올라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 뭐 이제 짜장면 배달하다가 뭐 이렇게 그 짜장면집 그 어린애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애를 잊어버렸다고 말이야. 어린애를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어디 한눈 팔다가 잊어버렸는데 그 짜장면집 그 아줌마가 되게 뭐라 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쫓겨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가만 들어보니까 이 뭔가 진실되단 말이야. 진실돼. 그걸 가만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 만난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 만난 이야기, 너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강정산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강정산에 이제 그 뭐야, 그 교리대로, 이제 그 뭐 자기 강정산의 도통을 이어받았다, 도맥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 교주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 그 어통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세계 일가 통일 정부로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그 사람 말이 이제 모든 것이 묵삽을 나가지고 이제 참 진짜 먼 하늘만 바라보고 이제 천부경이나 연구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 사람이 자기다 이제 이렇게 허경영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귀담아 들어본다고. 그러면은 내가 기초 토양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기독교 불교의 결론은 뭐 여러 뭐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없어요. 기도 뭐야 정강열반 모화성물 보리삼매 해탈받냐. 불교의 팔락도 있지만 그것도 길다고. 정강열반 모화성물 보리삼매 해탈받냐도 길어요. 불교는 간단하게 넉자로 말하면 돼요. 견성성불 넉자라 넉자. 팔만대장경을 압축해버리면 넉자라고. 견성성불이라고. 견성을 한 사람은 범소해상한 개세 험하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예례다. 약이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 사돈이 불능견예례다. 이런 것을 확철대오하게 안단 말이야. 아는 사람 단계가 견성을 했다는 거라고 말이야. 이 세상이 모든 삼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 내가 또 반야신 또 이야기하는데 반야 바람일다시에 조겨놓은 개공하고 도일체 고약을 했다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무상증덕을 깨달았다는 것이 불교 아니냐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디를 깨쳤다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정도 강의를 하려면은 그거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 견성을 한 사람은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김어준이라든지 그 누구야 변희재 씨라든지 또는 뭐 김용남 씨라든지 뭐 김용민 뭐 목사라든지 뭐 최진봉 교수라든지 노영희 변호사라든지 뭐야 권순표라고 그 MBC 그 뉴스 하이텍에서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든지 김현정의 뉴스소에 노는 김현정이라든지 또는 또 누구냐 그 윤창중이라든지 저쪽으로 보면 박찬종이라든지 고성국이나 뭐 또 이봉규 또 신의 한수의 신의 시기 뭐 이런 사람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뭐 김문수 뭐야 또 뭐 정치인들도 그런 많잖아. 이런 사람들이 견성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알거든.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언급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뭐 대통령 밑에 윤석열이 지금 뭐 구속됐지만은 지금 어안구치소 있잖아. 오늘 새벽에 구속됐대. 윤석열이 밑에 그 한덕수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국무총리 두 번째 하고 있는 한덕수라든지 그 밑에 이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이런 최상목이라든지 그 밑에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는 사람이 이주호, 밑에 그 조치훈 시인의 아들 조태열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 모든 국회의원들 300명 전부 다 견성한 사람이 없어요. 이래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내가 보면은 없어요. 견성해보면 견성을 했다는 것은 그 실체를 아는 거거든. 우주의 실체를 안단 말이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 신님께서 강의를 딱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견성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해탈을 넘어서 돼야 그런 경지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알아보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한 2, 3년간 지켜보다가 2016년 9월 30일 날 내가 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원하실 자는 허경영 신인입니다. 내가 지지를 하고 회원으로 등록했을 때가 2016년 5월 달이라고.
그리고 2016년 9월 3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허경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 뒤로부터 이때까지 내가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왜냐니까 내가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고 뿌리가 깊으니까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안티들은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냥 보니까 결과만 보니까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세 또 해가지고 뭐 21대 4.15 총선 때 2020년 4.15 총선 때 국회의원 한 사람도 안 되지. 그 다음에 2021년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3구 대선 때도 안 되지. 그 결과만 놓고 보니까 안 되니까 아 이거 뭐야 대통령 대리 된다 이래가지고 뭐 진짜 뭐야 강의 그 100번 참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내 이제 이렇게 하늘궁에도 간 사람이 있고 미국에 그 갈 때도 말이야 2018년도 그때 미국을 8번인가 갔단 말이야. 갈 때도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 안티 중에. 그래가지고 그 안티 중에 한 사람은 또 자기 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의 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2019년 그때 합천에 가면 대통령 그 청와대 모형이 있다고 거기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고 뭐 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결과만 놓고 보니까 허경영 총장님께서 뭐가 안 되니까 안티로 돌아선 거 아니냐고. 그 중에는 뭐야 뭐 미국의 그 뭐 판사 밥인가 그 사람 부인도 그래 있다더라고. 참 놀랐어요. 참 자기 그 부인 집에 뭐 허경영 신인께서도 가기도 했잖아. 그 시애틀에.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안티로 돌아서가지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강정산을 민등 모 단체에서 그 구미에 있는 모 약사가 20억을 냈어요. 20억 이상 냈다고. 근데 이 사람도 돌아서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자기가 모 교단에 끌려가 가지고 무릎 꿇고 말이지 반성한다는 그런 공개 참여도 하고 그랬다고. 아주 참 진짜 아이고 그런데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창피당하고 뭐 그런 것이 있다고. 내가 뭐 모든 것이 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자기가 모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잊어야지 모든 걸 자기가 남한테 베푼 선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 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받은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그건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그건 바위에 새겨야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남한테 베푼 것은 시냇물 흐르는 시냇물가에 적어가지고 물이 시냇물에 흘러가 버리면 그 흔적도 없이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남한테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가지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 안티들이 이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모 교수라고 있잖아. 그리고 무슨 스님들 한때는 굉장했다고. 허경영 총장님 그 강의할 때 그 모 스님의 강의도 막 알려주고 그 교수의 그 유튜브도 올려주기도 하고 또 모 여가수가 나와가지고 허경영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했는데 그 사람도 미투 운동 때 내가 허경영한테 성추행 당했다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돌아서는 사람을 많이 봤다고. 내야 그런 데도 감정이 없지. 허경영 신인님께서 억울한 일을 어제 당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 그러니까 2022년 3구 대선 전에 지지율이 10%가 이상 나오니까 언론에서 딱 사라지게 했다고. 그 청와대 정부 수석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지. 그 나중에 다 이제 조사하면 오겠지만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엄청 많단 말이야. 이게. 2007년도에 그 17대 대통령 선거에 있었을 때에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있다가 바로 또 구속됐으니까 완전 하늘에 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 땅바닥에 모든 명예가 추락돼 버렸잖아. 그냥 깜빵 가게 했으니까. 그때도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 그때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안 만났다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또 들어갔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까, 군말 없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허경영을 아주 얕잡아보고 말이지. 작년에 2022년 상부 대선 때도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이거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꽁치고 당할 거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도 억울한 일을 좀 당했지만 허경영 신인님에 비하면 발바닥이 떼도 안 되잖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유튜브 말이지. 그리고 내가 쓰는 그 카카오 스토리 그런 것도 올리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그럼 내가 조용하게 말아버리지. 그 방을 내가 탈퇴를 해버리지. 탈퇴를 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탈퇴를 하려고 하니까 그 보니까 뭐 내를 광퇴를 시켜놨더라고. 뭐 그런 경우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 아메리카 세계사를 내가 박인수 선생님의 아메리카 세계사를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이 좀 알아라고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가 계속해서 이때까지 올린 게 100번도 넘게 올렸어요. 꼭 내가 바쁘지. 그러니까 카톡 하나 올려주는 거면도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이 정보를, 소중한 정보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렸는데, 그 아메리카 세계사 하는 박인수 선생님께서는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 이분은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시는 분이다 말이야. 모르시는 분이지만 역사는 그래도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걸 올리고 지금 이제 무안국제공항 그 제주 여객기 참사에 대한 그 진실을 그걸 밝혀주고 있다고.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우리 국가혁명당 카톡에 올렸는데 그 관리자가 이것이 가짜뉴스다 이래가지고 자꾸 올리지 말아서 내가 강퇴를 당한 거라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한번 두고 보라고. 그런데 뭐 사람은 다 실수도 하고 이러니까 다 이해를 하지. 이해를 하고 그런 거라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내가 국가혁명당 남아있는 것이 그 마산 하포 거기에 카톡방이 33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올리고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 진주시수 마을에 있었던 보존회인가 있어요. 보존회. 거기 한 100몇 명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들이 있는 그 방에 내가 들어가 있지. 딴 데는 뭐 다 내가 나왔거나 강퇴를 당했거나 지금 그래 돼 있다고. 억울한 일. 참.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중에 진실은 다 밝혀지는 거고. 우리나라 역사에 본 역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무한항공 그 여객기 참사에 대한 진실.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이제 좀 나를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의 진짜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야. 오는데 과연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금년 1, 2, 3, 4, 5월달 되면 끝나지 않겠어. 5월 말까지. 그래서 1, 2, 3, 4, 5, 요 5개월간, 150일간이 이미 이제 1월 19일이니까 18일간은 지났고, 150일간이 아마 이 지구가 생기고 난 1일부터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대충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체포된 것은, 체포되고, 구속이 확정된 것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 20일간은 서울구치소에서 있는 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소가 돼가지고 기소가 된다면은 이제 또 6개월간은 또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무기 아니면은 사형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점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이 되는,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그것을 우리가 150일 이내로 나는 보게 된다. 확신하는 거예요. 자, 두고 봅시다. 허경영